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원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금 전 국립서울현충원의 첫 일정 모습입니다. 90% 가까운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바로 대선 모드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교황 장례식에 한 왕비가 차고 온 진주 목걸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속 목걸이도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수 태진아 씨 옆에 이 사람, 23년째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스티브 유 맞습니다. 두 사람이 어쩌다 왜 만났을까요? 연예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 만나보도록 하고요.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패배 자체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유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대 경선 최고 득표율로 대선 재도전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바로 대선 모드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9시 국립서울현충원을 갔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순서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중도 보수 유권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으로 해석이 될까요? 네, 중도 보수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대통령 한 분의 공과사 그리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더 발전해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실천한 행위였고요. 이것이 시작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절실함으로 호소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오후에는 AI 관련이 또 일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행보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건국과 부국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지요. 민주당에서는 하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승만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일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라는 면만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를 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겁니다. 본인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과 부국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런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모델로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그런 미국과의 관계처럼 끌고 가려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도층에게 나는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중을 나타내므로 해서 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을 보니까 통합이 14번, 희망이 13번, 진짜 대한민국 10번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제 갈등, 분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안감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정치 보복이라든가 또다시 불어닥칠 여야 이제 정치적 갈등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세게 끄집어낸 게 아니겠는가, 네.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통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역설이 누그러뜨린 아니고 게 직설적으로 네. 비유가 아니고 직설적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네. 정말 이념이 아니라 먹고 잘 사는 그런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역설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그런데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선 누적 득표율이 89.77%,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78%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83%였던 것을 비교하면 압도적인 건데요. 이 후보의 89.77%의 이런 유례 없는 경선 득표율 수치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1인 지배 독재 체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삼김 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총통 추대식이다. 대변인, 강력한 후보라 견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견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일당 체제, 일극 체제를 유지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일극 체제로 돼서 당을 장악했을 경우에 전당대라든가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후에 전당대가 민주당이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전당대라든가 이런 당권을 가질 때 일극 체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지금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사법 리스크, 안보 리스크, 퍼주기 리스크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오로지 친명으로 해서 꾸려진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전당대회에서 얻은 표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민주당에 민주가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오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의 단식부터 흉기 피습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이재명!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24일간의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작년 흉기 피습 이후에 덤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작년 12월에 계엄 해제 주도한 모습입니다. 부위원장님, 결정적인 장면인가요? 그렇죠. 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이고 역사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였지만 국민들 바라보셨을 때도 참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으로 스스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메시지 자체는 이제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 이런 것들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뭐 앞서 리스크 하셨는데 저런 2년 반 동안에 기회로 승화시킨 겁니다. 사법 리스크 시기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니에요. 사법 기회, 안보 정말 망쳐놓은 거 안보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고 뭐 퍼주기 기회지만 기회 예산 관련해서 너무나 긴축을 했기 때문에 예산 또 퍼주기가 아니고 필요한 때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의 기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서 저런 과거의 어떤 힘든 사항을 이제 잘 승화시켜서 정말 대통령 하나된 국민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좀 성장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는 3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변호사님, 이 대법원이 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대선 전에 결론이 날까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지금 3심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결정이 됐고요. 네. 통상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여는 것이 통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으로 2번의 합의기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의기일이자 2번째 합의기일이 지난 24일이었는데요. 이 합의기일이 맞춰지고 나서 아직까지 추가 기일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2번째 합의기일 때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지난 22일에 2번째 합의기일까지 기일을 추가 지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번째 기일 때는 아직 3번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판결문 작성이든지 아니면 이미 결론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아니면 이후에 추가 기일 지정이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이르면 5월 7일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측은 5월 전원합의체 정기 기일인 5월 22일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에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 즉 파기를 하고 스스로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대선 행보에 또 큰 하나의 난관이 될 수도 있어서 파기 재판을 내놓을지 또 파기 환송을 내놓을지 아니면 그대로 무죄를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지 좀 더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